당신의 소중한 퇴직금이 담겨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만약 그 계좌가 내가 가장 돈이 필요할 때 열 수 없는 단단한 강철 금고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후 급하게 필요했던 단돈 3천만 원 때문에 수억 원의 퇴직연금 전체를 해지하고 하룻밤 사이에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아야 했던 한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단 하나 몰랐던 IRP의 치명적인 함정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올해 58이 되신 박진석 씨는 한 회사에서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고 명예롭게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2억 원은 고스란히 IRP 계좌에 넣어두었죠. 이제 이걸로 아내와 조용한 노후를 보내리라 다짐하며 통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착실하게 직장을 다니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사업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작은 가게를 여는데 보증금 3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박진석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RP 계좌에 2억 원이나 있으니 그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IRP 계좌에서 3천만 원만 좀 인출하고 싶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그의 말에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선생님, IRP 계좌에서는 일부 금액만 빼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3천만 원을 인출하시려면 이 2억 원짜리 계좌 전체를 해지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박진석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돈을 내가 쓰겠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직원의 설명은 단호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IRP는 적립금의 일부만 인출하는 중도 인출. 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사업 자금이 급했던 그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계좌 해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고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세액 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무려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았던 세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금처럼 토해내야 했습니다. 든든했던 노후의 버팀목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뼈아픈 후회와 손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박진석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IRP를 여러 칸으로 나뉜 서랍장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IRP는 모든 돈이 한데 담겨있는 커다란 항아리와 같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항아리 밑바닥에 돈만 쏙 빼낼 수가 없는 구조인 셈이죠. 깨지 않으면 내용물을 꺼낼 수 없는 항아리. 그래서 법정 사유가 아닌 이유로 돈을 찾으려면 계좌 전체를 깨는 해지 밖에 방법이 없고 국가는 그동안 줬던 세금 혜택을 페널티와 함께 다시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박진석 씨처럼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택하셨을까요? 그런데 여기 비슷한 위기에서 현명하게 빠져나온 분이 있습니다. 최은희 씨는 2년 전 퇴직하며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은행 창구에서 한 가지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 퇴직금을 IRP 계좌 하나가 아니라 1억 5천만 원과 3천만 원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만들어주세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혹시 모를 급한 일에 대비할 비상탈출구 하나는 만들어둬야지. 그리고 그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작년 가을 딸의 결혼 준비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졌을 때 최은희 씨는 두 개의 IRP 계좌 중 3천만 원이 들어있는 작은 계좌만 해지했습니다. 물론 그 계좌에 대한 세금은 냈지만 그녀의 핵심 노후 자금인 1억 5천만 원은 아무런 상처 없이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최은희 씨는 자신의 퇴직연금을 하나의 거대한 댐으로 생각하지 않고 위기시 방류할 수 있는 작은 수문을 따로 만들어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뼈아픈 실수와 현명한 대비책을 살펴봤습니다. 박진석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최은희 씨의 사례는 하나의 해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좌를 나누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2025년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IRP의 출구 전략,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제목에서 언급된 이사나 해외 이주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이사나 해외 이주는 IRP를 페널티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중도 인출 사유는 매우 엄격합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집을 살 때, 무주택자가 전세 보증금을 내야 할 때, 가입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될 때, 그리고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딱 이 경우들 뿐입니다. 특히 해외 이주는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세금 혜택을 주는 사유가 맞지만 IRP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이주한다고 해서 IRP 계좌를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박진석 씨처럼 똑같이 해지 절차를 밟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출구 전략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탈출구 전략입니다. 바로 최은희 씨가 보여준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을 때부터 혹시 모를 비상금 용도와 장기 노후 자금 용도로 계좌를 2개 이상 분리해 놓는 것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화벽 전략입니다. IRP 계좌를 건드리기 전에 다른 금융 계좌를 먼저 활용하는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RP와 달리 비교적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연금저축 계좌가 있다면 급한 돈은 그곳에서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생활비 지갑으로 IRP는 최후의 금고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가짐입니다. IRP는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통장이 아닙니다. 내 노후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줄 최후의 성벽이자 보루입니다. 실제로 IRP 계좌에 있는 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큰 빚을 지더라도 국가가 이 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해 줍니다. IRP의 엄격한 인출 제한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IRP라는 이름이 단단한 금고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 엄격한 규칙들이 사실은 미래의 나를 지켜주기 위한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IRP는 비상금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목돈도 아닙니다. 오직 수십 년 후 소득이 끊긴 나를 위한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슴에 새기고 준비한다면 우리의 은퇴 생활은 불안이 아닌 평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현명하게 대비하여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RP 운용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